제명입니다. 볼까요? 코인 거래 김남국 제명, 국회 윤리자문위 중징계 권고입니다. 네. 어젯밤 거의 9시가 넘어서 지금 나온 결과입니다. 국회 윤리자문위에서 지금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의혹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 제명하는 방안을 권고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유재풍위원장 품위 유지 성실 의무, 사익 추구 금지 위반 등으로 제명을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유재풍 위원장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올까요? 그 가상자산과 관련돼서 저희들 소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동안에 뭐 해왔던 이런 내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했습니다. 다른 코인도 거래한 것들이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저희가 그것은 법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제명을 권고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국회의원 징계 수위 총 한 네 가지 정도인데요. 약하게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가 있고요. 이보다 약간 높은 게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이보다 높은 게 30일 이내 출석 정지, 그리고 가장 마지막이 제명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단계 제명을 권고했다라는 건데 제명을 권고한 사유에 대해서도 위원장 얘기를 했죠. 네, 제명을 권고한 사유. 상임위 회의 중에 가상자산 수차례 거래한 게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일단 국회의원 윤리 강령을 어겼다. 품위 유지 의무, 사익 추구 금지 의무, 그리고 여기 보면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도 어겼는데 품위 유지 청렴 의무를 어겼다라는 이런 사유로 지금 제명을 하는 방안을 권고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저희 피라미드 보셨죠? 가장 위에 빨갛게 중징계의 가장 높은 단계가 지금 제명입니다. 김상일 위원님. 네. 제명 권고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예상보다는 그렇게 된다고 좀 당위적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방송에서 여러 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윤리위가 그 국민 여론이나 이런 걸 잘 살펴서 네. 잘 결정을 한 것 같고요. 윤리위는 역할을 다 했으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하나를 국민들이 이제 보겠죠. 네. 자, 윤리위는요, 사실은 요번에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큰 게 어떤 국회의 새로운 관례, 전례, 그리고 기준과 표준을 만드는 시작을 해 주셨다. 저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그것이 진짜 표준, 그리고 굉장히 좋은 네. 관례로 남게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도 생각을 좀 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중징계로 제명이 나왔다는 건 이 자문위원들이 민주당 추천 자문위원도 있고요, 국민의힘 추천 자문위원도 있고 다 지금 섞여 있는데 조상호 위원장님. 네. 그럼 민주당 추천 자문위원들도 이 중징계안에 찬성을 했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건데 그럼 민주당 내에서 이 이런 중징 제명이라는 중징계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약간 김남국 의원과는 이제 약간 좀 선을 긋는 건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글쎄요, 하여튼 민주당 추천위원들 중에 일부가 네. 왜냐하면 이제 의석수 비례로 아마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일부가 그 제명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네. 과거 박덕흠 의원, 지금도 여전히 윤리특위에 상정돼 있는데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의 경우에는 만장일치로 제명을 권고했다라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단순히 중징계인 제명을 권고했다라고만 표현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내부에서 아마 의견이 갈린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 건을 그냥 간단하게 비교하면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 몰래 잠깐 딴짓하다 걸렸는데 바로 네. 퇴학 처분한 꼴이에요. 왜냐면 지금 과하다는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법률가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게 물론 우리 헌법이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국회의원의 이런 징계 처분을 제외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소송으로 간다고 하면 당연히 취소되겠죠. 왜냐하면 원래 이것도 일종의 행정처분인데 네. 이 행정처분은 그 위법의 정도에 맞춰서 적절하게 그 재량이 행사돼야 되는데 그 징계 재량권, 그러니까 징계 양정권의 행사가 지나치게 과하면 법원에서 당연히 취소됩니다. 근데 이 건의 경우에 지금 윤리자문위가 실제로 조사해 봤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그토록 그동안 언론에
그러니까 그토록 많이 언론에서 의혹 제기를 했던 이른바 업체와의 유착이라든가 부정한 거래라든가 이런 건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냥 단순히 상임위에서 상임위 운영 기간 도중에 거래를 했다. 네. 그게 200회 정도라는 건데 한 6일에 한 번 꼴 정도로 거래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코인이나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자주 빈도가 있는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상임위 중에 했다는 게 관건 아닙니까? 상임위가 거의 매일 열립니다. 상임위나 본회의가. 네. 그렇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일자별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특정한 시간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래로 본다면 이게 6일에 한 번 정도 꼴로 거래를 했다는 건데 물론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국회의원이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징계 단위의 수위가 있는데 이거를 최고 결정으로 제명을 결정한다. 이거는 다분히 어떻게 보면 여론 재판의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약간 법률적인 판단, 그다음에 그 징계제한권 행사가 적정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고 앞으로 이 건 관련해서 지금 윤리특위에 상정 이제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상정이 된다고 하면 박덕흠 의원 건과 함께 나름 신속하게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하시고 굉장히 지금 말씀하시는 분 많은데 기사를 하나 좀 더 보고 얘기를 저희가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말씀 중에 나왔죠. 지금 뭐 미공개 이 정보를 이용한 거래나 뭐 유착 관계 나오지 않지 않았느냐. 그냥 상임위 중에 이 한 것만 나왔다. 과하다 말씀하셨는데 요 얘기인 겁니다. 김남국 의원 국회에서 코인 200회 거래 잔고 2021년 말 기준 99억. 상임위 중에 두세 번 매매했다는 해명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일단 상임위 중에 이 거래를 했다라는 게 200회가 나옵니다. 200회 상임위 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라고 보이는 게 200회인 건데 뭐 본회의 중이나 이런 거는 따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최소 200회. 그리고 관련해서 잔고를 보니 일단 99억까지. 여기 밑줄을 좀 볼까요? 자문위는 현재까지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토대로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 도중에만 코인을 200회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 상임위 외에 본회의나 다른 일정까지 더하면 거래 기록은 이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김 의원이 2021년 말 코인을 팔아 보유했던 현금화 가능한 거래소 잔액이 한때 99억 원이었다고 한다. 일단 횟수가 몇백 회 단위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금액도 99억이라고 한다면 뭐 한때긴 합니다만 일단 크긴 큽니다. 김정혁 의원님. 아니, 저는 죄송합니다만 조상호 의원 그 대변인께서 비유가 전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초등학생이 선생님 몰래 뭐 딴짓하다 걸린 것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그 과정에서 코인 거래를 하는 것을 어떻게 같은 그 비교 단위를 할 수 있는지 얘기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코인 거래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에 김남국 의원이 했던 그 수많은 거짓말들이에요. 이게 논란이 되고 난 다음에도 김남국 의원 뭐 떳떳하다 모든 걸 다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냥 탈당해버린 다음에 잠적했었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기자들 만나서 제가 뭘 잘못했죠? 라고 기자들한테 또 그렇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는 짓인지. 그리고 심지어 오죽하면 저 윤리위 자문위가 만장일치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네. 거기서 제명을 할 것이다라고까지 결정을 했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그 행위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네. 그동안에 계속 이어진 김남국 의원의 거짓말. 99억이나 되는 돈이 현금이 있었는데 나는 현금화한 적이 없다. 몇천 원밖에 없다. 뭐 몇천 원이었나 얼마인가 뭐 몇백만 원이었나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고 네. 거래 횟수에 대해서도 전혀 지금 한 얘기와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죠. 네. 지금 김남국 의원이 의혹이 처음에 제기되고 해명한 거랑 얘기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목소리를 좀 모아봤습니다. 보고 오시죠. 이게 상임위 시간 내냐, 시간 외냐 이걸 떠나서 너무나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소액이어서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액수가 예, 이 정도 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몇천 원 정도 몇천 원이요? 수준입니다. 네. 그 하늘에서 떨어진 돈, 굴러 들어온 돈도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공개하면 모든 게 투명해질 거라고. 그래서 진상조사를 제가 직접 요청한 거예요. 네. 의혹을 제기하는 곳에서 먼저 근거를 가지고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죠, 기자님? 어떤 코인, 어떤 가상화폐 말씀해 주세요. 한번 궁금하니까 저도.
어떤 가상화폐에 관련되어서 미공개 정보 의혹인지. 여기 계신 의원 그 기자님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가상화폐에 대해서 왜 미공개 정보 의혹을 제기하는지.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저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김남국 의원, 과거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와서 했었던 얘기가 몇천 원에 너무 소액이어서 상임위 중에 한 게 뭐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얼마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소액이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상임위 중에 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라는 점은 또 분명히 하긴 했어요. 하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은 없다라고 굉장히 지금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근데 김상일 위원님, 네. 이 미공개 정보 이용 부분을 사실 자문위가 파악을 못했다고 해요. 이유가 예, 수사 권한이 자료를 없으니까. 예. 다 주지 않아서 못했다고 네. 하는 건데, 그럼 이렇게 미공개 정보 이용한 적 없다고 내가 낱낱이 다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또 네. 이 자료를 안 준 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윤리에 안 맞잖아요. 네. 윤리에 맞게 하려면 자료를 줘야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법기관에서 판단을 내린 게 아닙니다. 네. 윤리를 세우는 거예요. 윤리가 뭐죠? 제일 중요한 게 직업윤리예요. 직업윤리. 예를 들어서 제가 표절한 거하고 교수가 표절한 게 같습니까? 예? 우리 김종혁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 잘해주셨는데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거와 국회의원이 상임위 시간에 한 게 같을 수가 없어요. 왜? 지위와 권한에 걸맞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저도 뭐 그 코인과 관련된 자문 같은 걸 하는데 네. 그 자문하는 사람이 그런 정보나 그 자문하는 위치를 이용해 가지고서 뭘 해요? 네. 근데 사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제가 알아요? 하면 맞습니까? 그게 직업윤리에 어긋난 거예요. 그러면은 선진국으로 가려면요, 네. 직업윤리는 굉장히 엄격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지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코인을 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윤리위가 바로 세우는 노력을 저는 했다고 보고 국회의원들도 그에 걸맞는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이길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장님.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위법 부당함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분이 필요하다면 네. 그 처분은 그 비례에 걸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예를 들었잖아요. 뭐 초등학교 딴짓하다 걸렸는데 그거에 네네. 대해서 퇴학 처분한 꼴이다. 근데 지금 보자고요. 그러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 그 이권과 관련해서 결부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팔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상 형식적으로 신탁해놓고 나중에 퇴임하거나 낙선하면 그대로 다시 주식을 가져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없다가 코인 거래에 딱 한 명이 이제 이렇게 만약에 언론의 집중파를 맞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 재판을 듯이 한다? 그것도 정상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윤리 기준을 새로 세우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지껏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윤리 기준을 세울 때 이게 막 무조건 무슨 여론에 휩쓸려가지고 막 가면 무조건 거기에는 최고 수위로 가고 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이게 어느 정도의 위법이고 그 위법이 어느 정도까지 제재를 가해야 되는가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러면 상임이나 본회의 중에 딴짓하다 걸린 의원들이 한두 명입니까? 맨날 찍히는 게 이제 국회에서 그 국회 출입 기자들이 저 먼 거리에서 망원 렌즈로 찍어가지고 네. 국회의원들 딴짓하는 사진들이 월별로 거의 한 번씩 나와요. 네. 그럼 그 의원들 전부 다 그러면 다 제명해야겠네요. 뭐 비키니 사진 보다가 걸린 분도 있잖아요. 국민의힘 의원 쪽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보자는 겁니다. 짧게 김종현 짧게 위원님. 말씀드리면 네. 그런 거를 윤리자문위가 지금 몇 달째 한 거예요. 네. 그걸 놓고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여야가 추천한 자문위원들이 모여서 논쟁 끝에 제명을 하자고 결정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결정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는 문제가 있다. 민주당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래 윤리위에서 다 결정할 거니까 글로 넘겨야지 왜 자꾸 이걸 문제 삼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윤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윤리 결정이 내려지니까 그 결정이 제대로 된 거야? 이렇게 문제를 삼으면 도대체 뭘 믿겠다는 겁니까? 한 가지 뭐 팩트 정리할 게 있는데 마지막입니다. 네. 네. 윤리 결정은 아니고 윤리자문위에서 네. 결정한 거고요. 네. 윤리특위로 올라갈 건데 그러니까 올해 초인 1월달에 이미 상정돼 있던 박덕흠 의원건과 같이 처리되길 바랍니다. 네. 장희찬 최고님. 짧게. 박덕훈 의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또 이 윤미향 의원과 이상직 의원도 있는데요. 이상직 의원은 자동으로 이제 의원직이 제명됐고
박덕흠 의원, 윤미향 의원, 김남국 네. 의원 그럼 같이 하십시다. 네. 아, 세 네. 명 다. 네.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이 다 쭉 나왔네요.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잠시 뒤에 그 얘기도 좀 같이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이걸 짚어보겠습니다. 말씀처럼 지금 나온 거는 윤리특위 자문위원회의 권고 사안입니다. 권고 사안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자문위원회 이 제명 요구가 윤리특위의 전체 회의까지 다 해서 의결이 돼야지 이 본회의로 넘어가는 거고요. 본회의에 넘어가서도 과반 출석 그리고 제적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가결이 된다. 만약에 부결이 될 경우 이 안은 그냥 그대로 폐기가 됩니다. 폐기가 돼서 다시 또 논의를 하게 되죠. 어떤 징계를 하는 게 맞는 것이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징계 수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 건데 본회의에 만약에 윤리특위가 이 자문위의 권고를 다 받아서 본회의로 올린다고 해도 그래도 필요한 건 결국 이 표결이 필요하다. 본회의 표결이 필요하고 3분의 2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역대 이 윤리특위에서 제명으로 본회의에 올려서 표결을 했었던 사례가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를 넣었는데 이때는 윤리특위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때는 좀 정치적으로 좀 엄혹한 시기였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근데 이때 제명안이 실제 가결된 사례라서 저희가 좀 언급을 넣어놨고요. 윤리특위에서 제명안을 올려서 본회의에 표결이 갔었던 경우 강용석 당시 한나라당 의원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인해서 제명안이 올라갔고 표결을 했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윤리특위는 통과가 됐는데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건이 있었던 게 신막봉 당시 새누리당 의원 이때는 성폭행 혐의가 있었죠. 그래서 관련 제명안이 본회의 표결을 갔는데 표결 가기 직전에 표결하기 3시간 전인가요? 그때 사퇴를 했다. 그래서 실제 표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앞에 OX 팻말이 있죠. 본회의에 이 안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제명안이 올라가면 제명안 통과가 될 것이다. 하나, 둘, 셋 꽂아주세요. 전제가 좀 있는데. 네. 올라간다면 통과가 될 것이다. 네. 일단 보수 국힘 두 분은 통과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두 분은 통과가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이거 약간 좀 묘합니다. 네. 김상일 위원님 통과가 네. 안 될 거라고 보세요. 아주 민주당 뭐 국힘이고는 상관없는 것 같고요. 이거는. 네. 사실은 저는 통과되기를 희망을 해요. 근데 이제 어떨 것 같냐라고 예상을 하라 그러니까 제가 안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네. 거고요. 그 이유는 저는 무기명이라는 어떤 가림막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총선도 가까우고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본인의 이름을 당당히 밝혀야 되면 저는 이거 통과 다 시킬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무기명이라는 그 뒤에 숨어서 자기 이익에 그 따르는 어떤 투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부결이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것이고요. 네. 어쨌든 그 국회가 지난번 그 이성만 의원하고 윤관석 의원 그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보면 네. 저는 그때 당연히 저거는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통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례를 비추어서도 네. 제가 이렇게 예상을 해본 겁니다. 네. 기사를 좀 하나 보겠습니다. 사실 말씀처럼 김남국 제명 의원 200명이 찬성해야 가능합니다. 의원 300명 중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 손에 달렸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민주당이 가장 큰 의석을 차지하는 1당이죠. 그런데 야당 손에 달렸다인데 일단 이런 기사가 나온 상황에서 민주당 두 분이 X를 꽂아주셔서 제가 일부러도 한번 여쭤본 건데 일단 현실적으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일단은 우리 헌법상 네. 제적 의안 3분의 2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과 같은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인원수를 채우는 게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건 같은 경우는 제명이라는 수위가 적정해?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데 네. 그거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만약에 지방의원이면 지방의원들은 그 제명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오시면 제가 100% 승소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혜찬 최고님
오 꽂으셨어요. 통과된다. 지명안 미워도 통과된다. 다시 한 번이라고 하잖아요. 네. 제가 민주당의 윤리 기준에 많이 속아봤지만 속아도 다시 한 번이라는 마음으로 그냥 오를 한 것이고요. 뭐 저희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200표 넘기는데 동의해서 그나마 양심이 있는 비명계나 친문계들이 동의해서 제명하면 네.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고 무기명이라 해도 제명 안 하면 뭐 국민의힘이 그 제명안에 반대를 하겠습니까? 민주당 총선 앞두고 폭망하는 것이고 사실상 이게 본회의에 올라가면 꽃놀이 패죠. 근데 이왕이면 저희가 이 민주당의 반사 이익을 누리는 것보다는 네. 그냥 깔끔하게 제명하고 서로 정당하게 총선에서 경쟁하는 게 한국 정치 입장에서 훨씬 바람직하기 때문에 속아도 다시 한 번이라는 마음으로 또 한 번 속여보겠다는 뜻에서 오를 들었습니다. 네. 지금 지금 OX까지 좀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짚어보자. 아까 말씀 중에 그러면 앞에 뭐 박덕흠 의원도 하고 뭐 윤미향 의원도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분들도 많이 해야죠. 네, 21대 국회에서 윤리특위에서 제명안을 윤리심사 자문위에서 지금 제명안을 권고한 의원들이 있습니다. 어제 김남국 의원이 있고요. 말씀 박덕흠 의원 말씀 나왔죠. 윤미향 의원, 이상직 의원 지금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상직 의원은 이미 뭐 지금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완전히 폐기가 됐고요. 박덕흠, 윤미향 의원이 먼저 제명 권고를 받았는데 그럼 이 의원들도 같이 할 것이냐? 김남국 의원 먼저 할 것이냐? 사실 이 부분을 놓고 여야 간에 또 얘기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